이따만한 암석이 있는데 얘가 잘게 쪼개져. 잘게 쪼개집니다. 이때 우리 뭐라고 한다? 우와! 풍화가 되었네? 라고 표현하면 풍화되었네. 풍화가 되었다는 건 암석이나 광물이 막 잘게 쪼개지는 것들을 풍화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근데 이게 땅땅땅 이렇게 나눠지는 거 있죠? 힘에 의해서 꽉 나눠지는 거. 힘에 의해 나눠지는 것을 무슨 풍화라고 하냐면 기계적으로. 책에서는 물리적이라고 써놨죠? 물리적 풍화. 물리적인 풍화가 일어났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쌤이 이 분필을 힘을 가하면 완전 가루가 되겠죠? 힘이 엄청 세기 때문에 자, 했다 칠게요. 전혀 안 움직이네? 완전 가루가 돼. 힘을 가해서 부셨다고 해서 얘가 더 이상 분필이 아닌가요? 조금의 분필이죠? 그죠? 쌤, 안 부셔도 조금해요. 그래요? 얘는 조금만서 난 크고. 아무튼 그런데 물리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냥 힘을 가해서 얘를 그냥 작게 만든 걸 물리적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성질의 변화가 안 생겼을 때 물리적으로 변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암석한테 이제 열을 가하거나 염산을 가하거나 해서 완전 다른 물질로 녹여버린 거. 이렇게 녹여서 완전 다른 물질로 만들어버렸을 때 우리 무슨 풍화가 일어났다? 화학적으로 풍화를 일으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키워드는 뭐냐면 완전히 다른 성질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화학적으로 변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성질의 변화가 전혀 생기지 않았을 때는 물리적으로 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책에서는 물리적이라 안 썼네요. 같은 말이에요. 기계적인 풍화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이 물리적 풍화, 다시 말해서 성질 변화가 안 일어나게 잘게 그냥 힘에 의해서만 잘게 쪼개진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물리적 또는 기계적 풍화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원리만 설명할게요.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압력 감소. 압력이 감소가 되면은 부서진다는 얘기야. 봐봐. 어떤 암석이 꽉 눌려 있다가 힘을 살짝 빼면은 부서져요. 꽉 눌려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꽉 압축되어 있다가 얘를 누르던 압력을 살짝 풀어주면은 다시 팽창되면서 부득 부서지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압력이 감소되면은 부서질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땅속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어떤 원인으로 점점 지표면으로 올라오면은 압력이 감소되거든. 압력이 감소되면서 암석이 막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해요. 자, 두 번째 경우는 물이 어는 경우. 자, 혹시 알고 있나요? 물을 얼리면 팽창해요. 우리 유리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봐. 엄마한테 뒷담 혼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유리병이 깨지거든. 유리병에다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얼리면 물이 팽창되면서 유리병도 깨트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물이 얼면서 깨져. 다시 말해서 이 암석에 작은 틈이 있어서 여기에 비가 와서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 물이 스며들어간 거야. 그런데 겨울이 되어서 이 물이 얼어버린 거죠. 어떻게 되겠어? 팽창하겠지. 팽창하면서 얘가 빠찌찌찌찌 부서지는 얘기입니다. 속담이 있다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속담이? 물 사이에 들어간 물 때문에 다 깨지는 거 있던데? 좋아. 찾아오면은 쌤이 마이쮸 하나 줄게요. 어떤 속담인지 궁금하네? 맞아요. 물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이런 돌 같은 걸 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두 번째. 물이 어는 경우에도 이런 기계적 풍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식물 뿌리. 식물의 뿌리의 제거. 이게 물이 아니라 뿌리였나? 뿌리가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맞아. 식물의 뿌리가 이 사이에 들어가서도 식물이 뿌리가 자라면서 이거 부실 수 있겠죠? 식물의 뿌리의 힘으로 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식물의 뿌리도 역시 힘을 가해서 물리적, 기계적 풍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화학적 풍화도 총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가 산소.
자, 이 화학 물질이 산소라는 물질이 작용을 해서 다른 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들어있던 철 성분이 있었다 칠게요. 철 성분이 산소랑 만나면 철이 녹슬어 버려요. 철은 자석에 붙지만 녹슨 철은 자석에 안 붙는다? 뭐가 변했다는 거야? 성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 같은 게 산소랑 반응해서 붉은색의 녹슨 철이 된다는 것 같은 것들은 화학적인 풍화가 일어나는 것에 예에 해당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끼에서 이끼도 식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이끼가 어떻게 하냐면 이끼에서 어떤 물질이 나와요. 이끼에서 나온 물질 때문에 암석이 녹는 거야. 이끼에서 나온 물질 때문에 암석이 녹아. 그런 경우에는 녹았다라는 표현 때문에 화학적인 풍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하수. 지하수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 지하수의 어떤 물질 때문에 지하수 속에 있는 물질, 이게 뭐냐면 이산화탄소인데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간 그 물이 석회질 물질하고 만나면 구멍을 뚫어요. 녹여버립니다. 우리 석회 동굴 가본 적 있나? 어떤 동굴에 가면은 막 되게 엄청 시원해. 여름에도 들어가면 엄청 시원한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바로 얘네가 만든 거야.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간 물이 석회암 지대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은 걔가 구멍을 뻥 뚫을 정도로 녹여버립니다. 여기서 동굴을 만드는 거야. 어쨌든 뭔가를 녹여서 동굴을 만들었다는 것 역시 화학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얘도 화학적 풍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밑줄면을 거볼까요? 그럼 풍화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다? 물, 공기, 생물 이 세 가지가 풍화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물, 공기, 생물들이 풍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풍화까지 다 봤네요. 쌤, 저 친구 8시 보는데요. 아, 진짜? 박하늘 아, 옮긴데? 옮긴다요. 다음 주부터. 처음 듣는데 아까 소파 왔는데? 아, 하늘이? 네. 하늘이 그러니까 소파 왔는데? 다음 주부터 8시. 그래? 쌤보다 정보통이 빠르군요. 자, 그럼 토양의 생성 과정은 우리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풍화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볼게요. 자, 나와라. 자, 풍화에 영향을 주는 조건 잠깐 보면은 기온이 낮으면 물이 얼기 때문에 풍화가 잘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좀 추울 때 풍화가 잘 일어나겠네 이거고요. 강수량이 비가 막 내리면은 물이 많이 생기니까 물 때문에 또 뭐가 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이 많이 있으면 또 풍화가 잘 일어날 수 있겠네. 그죠? 그다음에 암석이 이따만한 암석이 하나 있는 것보다 요따만한 암석이 여러 개 있는 A 지역보다 B라는 지역이 풍화가 훨씬 더 잘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어떤 물질하고 닿을 수 있는 면적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얘는 이만큼 즉 어떤 물질과 막 닿을 수 있는 표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풍화가 더 쉽게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커다란 덩어리인 것보다 작은 덩어리가 여러 개 모여있는 것이 풍화가 더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표면적 체크. 암석이 잘라져서 표면적이 증가해 있는 경우에는 풍화가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어. 물질이 더 많이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암석이 산성비가 막 내리고 있어. 당연히 산성비가 막 내리면 그 산성 성분하고 만나서 풍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얘는 당연히 이제 화학적 풍화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아, 이런 경우에 풍화가 더 잘 일어나겠구나. 비가 많이 올 때, 온도가 낮을 때, 표면적이 높을 때, 클 때, 산성비 내릴 때 이럴 때 풍화가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한 번 더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 토양의 생성입니다. 봐봐. 잘 안 보이네. 자, 우리 조금만 자세히 보기 위해서 불을 잠깐 끄기가 잘 안 됩니다. 자, 시커매서 그래. 이거 대부분 다 암석이죠. 암석이 막 풍화가 일어나면 부서질 거 아니야.
부서지면서 점점 흙성분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흙을 다른 말로 토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토양은 결국 왜 생기냐라고 물어본다면 암석이 풍화되어서 토양이 생성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자, 체크. 암석이 풍화가 되면서 잘게 부서지게 되고요. 잘게 부서지게 되고 부서지는 작용은 당연히 어떤 압력이 감소해서 부서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온, 물이 녹아 들어가서 물 때문에 물이 얼어서 부서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서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겉부분에 흙이 만들어진다. 자꾸 풍화가 반복되면은 흙성분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흙이 만들어져야 식물이 자랄 수 있어요. 식물이 뿌리를 흙 속에 내리고 있어야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석 속에 내리고 있으면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흙성분까지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또 물에 녹은 물질과 진흙 등이 아래로 내려와 쌓인다. 이게 뭐냐면 또 여기서 비가 오고 막 그럴 거 아니야. 풍화가 지속되면은 요 물질들이, 요 흙성분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 여기 녹아있는 물질이 내려가면서 점점 이 흙에 포함된 물질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 비 때문에 점점 아래쪽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물에 녹은 성분과 진흙 같은 성분이 아래로 점점 내려가서 점점 풍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토양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토양. 그래서 암석이 오랫동안 풍화를 받아서 잘게 부서지고 성분도 변하여 만들어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흙을 뭐라고 한다? 흙을 토양이라고 한다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이때 토양을 좀 나눠주게 되는데 아직 풍화가 안 된 맨 아래층 있죠? 맨 아래층은 아직 기반암. 그래서 아직 풍화가 안 된 걸 기반이 된 암석, 원래 있었던 암석이라는 뜻이야. 근데 조금 부서진 거, 약간 부서진 것을 이제 모질물층이라고 합니다. 모질물층. 조금 부서진 층은 모질물층이라 불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겉에 있는 토양을 표토라 그래. 표자가 한자어로 겉표자, 겉에 있는 토양. 자, 겉에 있는 토양이 여기 있는데 비가 막 내리면서 물에 녹은 것들이 안으로 가라앉을 거 아니야?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게 2번. 바로 심토입니다. 표토 물질 중에서 일부가 밑으로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게 심토라는 거예요. 심토. 그래서 체크할 게 뭐냐면 심토는 누가 만드냐 그러면 지표 부근의 토양에서 빗물에 녹은 물질이 밑으로 내려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표토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심토가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표토와 심토 중에 누가 먼저 만들어진 거냐 그러면 표토가 먼저 만들어진 거고 심토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순서대로 보면 야 얘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 얘가 잘라지고 그 다음에 얘잖아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것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리지 않게끔 얘가 얘보다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얘가 먼저 3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녹은 물질이 4번 내려와서 심토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눈뽕주의. 안 보셔. 네. 그렇게 해서 토양이 만들어진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게 없네요. 괜찮네. 할만하네요. 와, 수업 푸신가요? 일단 다 배웠고요. 네. 다 배웠고. 개념적인 퀴즈. 잠깐만, 이 토양은 흙이잖아. 여기 6번 볼게요. 토양이 유실. 유실된다는 게 뭐냐면 토양이 막 물에 쓸려가지고 막 내려가는 걸 유실된다고 표현합니다. 봐봐, 생각해봐. 산이 있는데 이런 아무것도 심겨져 있지 않은 산이 있고요. 산이 있는데 나무가 여러 군데 나무가 막 심겨져 있어. 나무는 뿌리를 막 내리고 있을 거 아니야. A산과 B산 중에서 어떤 산이 비가 오면 위험할까? A산이 위험합니다. 다른 말로 토양이 유실될 위험이 크다라고 말을 해요. 산사태가 막 나겠죠. 그죠? 그랬네요. 산사태. 여기는 나무의 뿌리가 토양을 꽉 잡고 있으니까 토양의 유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토양이 유실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무를 좀 많이 심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무는 다 빼고 아래 밑둥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근데 지속적으로 살아남으려면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잎도 있어야죠. 잎은 안 그리는 겁니다. 그래줄까? 그렇죠? 살아있는 것 같죠? 디테일하네요. 자, 그래서 근데 한번 유실되거나 훼손된 토양은 복원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됐어요. 개념 확인 퀴즈 풀어볼게요. 33쪽에 맨 밑에 풀어보도록 합시다. 답이었네요.